저는 딱 하루 만에 18년 동안 모은 물건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28개. 남편은 말렸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괜찮냐고. 근데요. 그날 이후로 제 통장 잔고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87만 원, 석 달 뒤에 210만 원, 6개월 뒤에는 처음으로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버렸을 뿐인데, 집을 비웠을 뿐인데, 왜 돈이 생긴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으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저도 그랬습니다. 52세. 직장인. 두 아이 엄마.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며느리.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에 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루에 몇 분이나 물건을 찾는데 쓰고 있을까? 그래서 딱 사흘만 기록해봤습니다. 화장품 찾기 7분, 양말 짝 맞추기 5분, 리모컨 찾기 4분, 어디 뒀는지 모르는 공과금 고지서 12분, 하루 평균 28분, 1년으로 계산하면 170시간, 7일 하고도 2시간. 저는 매년 꼬박 일주일을 물건 찾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찾을 때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지쳤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뭔가를 샀습니다. 커피 한 잔, 간식, 기분 전환용 옷 한 벌. 이게 바로 물건이 돈을 먹는 구조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수록 물건이 더 늘어납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5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일요일 오전 10시. 의욕을 가득 품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하나 꺼내는 순간 기억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딸 돌잔치 때 입었던 거잖아. 이건 남편이 사줬던 거고. 이건 살 빼면 입으려고 샀는데. 2시간 만에 저는 다시 옷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버리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규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은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 저는 방 3개를 정리했습니다. 후회는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 그거 왜 버렸지? 하는 물건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기준이 생기면 결정은 쉬워집니다.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만 청소와 정리를 하는데 최소 서너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은 40분이면 끝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잡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물건을 더 이상 사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집이 비워지자 새 물건이 들어오는 게 눈에 확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면 또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거 또 언젠가 버려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욕구가 줄었습니다. 셋째,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이건 처음에 정말 몰랐는데요.
물건이 많은 공간에 있으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뇌에게 처리해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어지자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 지금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 그 질문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왜 물건을 버렸을 뿐인데 돈이 생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동 소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살 때 사실 대부분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삽니다. 지루해서 삽니다. 남들이 사니까 삽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 이미 있는데 라는 생각보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를 먼저 묻게 됩니다. 저는 이 습관 하나로 한 달 평균 40만 원의 충동 소비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 음식 낭비가 줄어듭니다. 냉장고도 비웠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뒤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모르고 결국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를 절반으로 줄이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음식 낭비가 사라졌고 장 보는 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에 3, 4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생기자 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지쳐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단순해지고 정리할 것이 줄어들자 퇴근 후에 1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1시간에 저는 재테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적금부터 시작해서 ETF까지 배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ETF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매달 자동이체로 3개의 통장에 나눠서 저축합니다. 물건을 버렸더니 미래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물건만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가 빠지는 친구, SNS에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지인, 전화가 오면 긴장부터 되는 사람. 저는 이 관계들을 하나씩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절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연락 빈도를 줄였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SNS 알림을 껐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제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시간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물건, 관계 다음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먹는 것도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앱을 매일 열었습니다. 오늘 뭐 먹지? 고민하는 데만 하루 10분에서 15분을 썼습니다. 종류도 많고 선택지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늘 허전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 주에 먹을 메뉴를 일요일 저녁에 딱 정해놓습니다. 제철 채소 2-3가지, 단백질 하나, 국 하나. 단순하지만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사이에 체중이 8kg 줄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공식품이 줄었고 배달 음식이 줄었고 밖에서 사 먹는 일이 줄었습니다. 먹는 것을 단순하게 했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식비는 한 달 18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음식도 덜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방식으로 바뀌자 몸과 지갑이 동시에 건강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멀쩡한 걸 버리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내 장난감 건드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내 공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옷장, 제 화장대, 제 책상. 그곳만 먼저 바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쾌적하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장난감 좀 정리할까? 미니멀 라이프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변화된 공간이 가족 스스로를 바꾸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집은 가족 모두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옷장을 직접 정리했고, 아이들은 방학이 끝날 때마다 안 쓰는 물건을 스스로 기증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더 편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과 똑같이 직장을 다닙니다. 똑같이 맞벌이를 합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처음으로 숫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적금 만기를 받던 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8년 직장 생활 동안 만기 통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예전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 치워야 할 것들, 해야 할 일들이 눈에 쏟아졌으니까요. 지금 집은 들어서는 순간 숨이 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작은 서랍 하나만 비우세요. 거실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옷장 전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딱 서랍 하나. 그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서 1년 안에 쓴 것만 다시 넣으세요. 나머지는 버리세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언제 샀는지 모르는 것, 앞으로도 절대 안 먹을 것, 전부 꺼내세요. 그게 미니멀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셋째, 딱 일주일만 소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뭘 샀는지, 왜 샀는지, 정말 필요했는지, 이것만 일주일 써보면 자신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었는지 눈에 확 보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버리는 것에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52살에 처음으로 이 말을 실감했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건이 많아야 풍요로운 거 아닌가?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사라지자 시간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생기자 생각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생기자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눈을 감고 잠깐 집안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집이 무거운 겁니다. 집이 무거우면 삶도 무거워집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버려보세요. 장갑 한 짝, 안 입는 티셔츠 하나, 쌓아놓은 쇼핑백 한 묶음,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 28개를 버리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봉투를 묶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놓아보내는 그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로소 내 삶을 내 손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